얘도 짧아 보이죠? 졸라 어려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더 빡셉니다. 다음 주 지문은 더 빡세요. 법 지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차 때는 이제 인문 지문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가나 지문이 안 들어가 있죠. 주제 통합적 독서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나 지문을 하면은 큰일 나요.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어떤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독해력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쉬운 질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적당한 난이도 그냥 할만한데 킹만한데 하면서 약간 뇌정지 오는 그런 질문들로 좀 세팅을 해놨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예습도 꼼꼼히 하셔야 되지만은 복습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복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일단 예습. 그리고 복습을 정말 꼼꼼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물론 해설지는 그러니까 넣어놨지만은 해설지 안 보고서 본인이 본인 힘으로 문제를 딱 뚫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게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선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런 거 못 알려줘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 있긴 하냐? 국어에? 뭐 수학은 뭐 N축 뭐 있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있지 않아요? 몰라. 나 수학 안 해가지고. 몰라. 아무튼 그 어둠의 스킬 있잖아요. 막 그 손가락 걸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선생님 막 손가락을 걸고서 막 자르고 막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블록체인 가봅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얘도 지문이. 가보죠. 봐봐. 블록체인 기술은요,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했대요. 가보자. 이거 봐. 일단, 블록체인이 뭔지 축자 의미 좀 생각해봐. 블록체인이 뭐예요? 뒤에 읽기 전에. 블록체인이 뭔 것 같아? 내가 아는 블록은 레고 블록, 체인은 자전거 체인 밖에 없어요. 아니 그 힙합 갱스터들 막 게임 하면서 막 이렇게 목걸이 메고 나오는 거 그거밖에 몰라.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는데요.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데이터라는 말 나와 있지. 일로 와볼게. 오른쪽으로 와볼게. 보세요. 우리가 요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좀 이건 적어 놓으세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뭐 한다고? 주고받습니다. 이해되시겠지? 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예요, 정보. 영어로 쓰면 이제 informatio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통신이라고 부를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뭐 정보통신공학과 이런 이제 과들이 있어요. 전자공학과도 있지만은 정보통신공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거든? 그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과명을 영어로 보면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를 뭐 한다? 통신 뭐 한다? 주고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뭐 이건 아실 필요 없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불러? 통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에 가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정보를 주고받는 뭐 정보 주체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기출 풀어보시면은. 그럼 다시 봐봐. 블록체인 기술은요,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했대.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뭘로 한대요? 체인 형태로 연결했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려줄까? 시험장 가서 그리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묶는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를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뭐 한대요? 뭐 한대? 중복 저장한대요.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거거든. 근데 일단은 중복 저장이란 말이 무슨 얘기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런 데이터들을 각자 다른 컴퓨터에 똑같은 내용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맞니? 여기까지 인정 가능?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뭐라 부르고?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뭐라 부른다? 노드. 몰라요. 저 노드고 뭐 노바고 뭐 몰라. 근데 그냥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 이 블록은 그냥 이제부터 그냥 블록이 아닙니다. 어떤 블록이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이야?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이지.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거대한 뭐겠어? 데이터 꾸러미 정도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장한대. 근데 아까 전에 어디에 저장한대?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여러 대에 중복 저장한다며 그런 컴퓨터를 뭐라 부른다? 노드라고 한다. 그럼 정의된 개념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 읽을 때 뭐 하면 돼? 이 정의된 개념을 잡고 쫙 밀고 나가면 돼. 만약에 읽다가 노드라는 단어가 나와. 기억이 안 나. 그럼 뭐해? 그냥 다시 올라와. 올라와서 하나하나 읽어. 너네 이제 막 걱정되잖아.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문제 가가지고 노드가 뭐였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문 읽다가 올라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해되시겠죠? 가볼게. 요거. 제가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왔어요.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런 게 나와. 보이니? 왼쪽은 뭐예요? 집중 저장 시스템. 오른쪽은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 저장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우리 블록체인이 뭐였어? 데이터들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체인으로 연결한 거라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한다며? 그거 봐봐. 꼼꼼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왼쪽은 어때? 집중 저장이지. 그래서 하나에만 뭐 돼 있어? 쏠려 있는 거 보이세요? 보여? 요거 차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막 알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럼 다시 봐봐.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대. 다시 블록 그냥 블록이라고 하시면 안 돼. 읽어 나갈 때 뭐라고 읽어줘야 돼. 이 블록은 데이터. 노드, 그냥 노드, 이제부터 그냥 노드 아니야. 뭐예요? 컴퓨터에 전파된다. 근데 새로 생성됐다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정보가 뭐 됐다라는 얘기겠어. 추가되었습니다. 가능하지. 새로운 정보가 뭐 됐다. 추가되었다. 그러면은 전파된다며. 보내는 거네요? 주는 거네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했다? 두 글자. 통신했습니다. understand? 가능? 노드들은요, 블록에 포함된 내용들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합니다. 상충이 무슨 뜻이에요? 상충. 서로 어떤 정보들이 부딪히지 않는다. 우리 아까 전 앞에서 했던 말, 두 글자, 괴리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들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니?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어? 이 블록체인들은 각각의 정보들이 중복으로 여러 대 컴퓨터에 뭐 된다 했어? 저장된다 했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각각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각에 있는 정보들이 뭐 하다는 얘기했어? 동일한 뭘 갖고 있어야 돼? 데이터들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검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거 미쳤나봐. 왜 이래? 그럼 봐봐. 상충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보자. 여기 보세요. 방이나 일진, 시 따위가 서로 맞질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맞부딪힌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충하는 날을 피해 이산할 자를 잡아주시오. 밑에 봐. 뭐라 나와있어? 어울리지 않고 뭐한다? 서로 마주친다. 그럼 어울린다는 얘기는 우리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연대, 유대, 조화.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서로 마주친다. 두 글자. 뭐 한다? 괴리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다시. 상충되지 않는다. 괴리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왜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하나의 노드에 봐봐.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뭐라 나와 있어? 다른 블록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블록에는 무조건 하나의 뭐만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의 뭐만 들어가 있어야 돼? 정보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두 개가 연속으로 겹쳐 있으면 안 된다고. 괴리되어서도 안 되고 겹쳐 있어서도 안 돼. 무조건 단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제부터 상충되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는 걸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고유하다. 적어놔. 상충되지 않고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일한 정보, 그거를 우리는 고유하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고유하다. 그럼 말 만들어 볼래? 상충되지 않고 이중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니까 얘는 어떤 정보야? 고유한 정보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인정? 고유한 정보. 이거 한번 봐볼래?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준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구분해준다는 뭐예요? 서로 구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속성을 뭐라 부른다? 본질. 그럼 잘 봐. 다른 대상과 구분돼. 단일해요.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충되지 않아. 그럼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이런 속성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고유하다 이렇게 부를 거라고. 얘도 졸라 어려웠던 문제야. 너네 이거 기출 풀어보면은 오 도대체 이게 뭔 지문이야 이럴 거예요. 진짜 예술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잘 봐. 대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성질이 뭐 한다는 얘기겠어? 반대되는, 다른다 이런 얘기겠지.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두 범주에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어? 고유한. 그 말은 뭐예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상충되지 않고 괴리되지 않는,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들 뭐라 불러? 고유하다. 그런 게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는 안 돼.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 야, 항원이 뭐예요? 질문 한번 던져볼까? 항원이 뭐야? 항원. 항원. 저항하는 원인. 항체는 그러면 저항하는 놈. 그래서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 걸 우린 뭐라 불러? 항원. 백혈구나 이런 것들은 항체. 그래서 항체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좀비 영화 이런 거 있잖아. 항체 주사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입하고 막. 여기 봐봐. 그 항원에만 여기 뭐라 나와 있어? 특이적으로 반응한대. 그럼 이 말은 뭐야? 다른 항원에는 저항해? 안 해? 근데 기대인 거야? 그림자 져가지고 안 보여서. 특이적으로 반응한대.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들과 상충되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만? 얘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그럼 뭐라 부를래? 고유하다. 그런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라고. 엄청 많이 나와. 얘도.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해. 여기 뭐 나와? 뭐라 나와요? 고유 주파수. 무슨 얘기야? 다른 것들과 구분되고 상충되지 않고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 러더퍼드의 모형은 각각의 원자에서 나타나는 또 뭐 나와? 고유한 스펙트럼. 구분되고 상충되지 않고 괴리되지 않는 것. 그럼 다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고유한 정보를 뭐 한다? 검증한다 이 말이지. 가능하시겠죠?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의 뜻이 뭐예요? 할지 말지.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검증이 끝났네요. 그러면은 괴리되는 거 없고 이중으로 포함되는 거고 고유한 정보라는 거 판단됐다 이 말이지. 근데 모든 노드들이 참여한대. 바꿔 얘기해. 노드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참여해야 돼. 근데 너네 약간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움찔움찔해야 돼.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모든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외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이해돼?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정보가 우리 컴퓨터에도 저장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시겠다 이 말 아니겠어?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다시 어디에 또 저장돼? 컴퓨터에 뭐 된다? 저장된다. 이제부터 노드 그냥 컴퓨터로 할 거예요. 승인 과정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대. 내가 이거 재작년에 새끼들이 이걸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썸이라고 읽었어요. 미친.
썸 오브 알고리즘 아니야? 알고리즘 오브 썸인가? 알고리즘 오브 썸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합의하다. 어그리먼트의 의미입니다. 왜 어그리먼트 하는 건데? 왜? 모든 노드들이 뭐 하니까? 참여하니까. 가능하시겠어? 합의 알고리즘의 예시로 뭐가 있대요? 작업 증명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 작업을 뭐 한다? 증명한다. 뭔지 몰라. 읽어봐야 알지. 만약에 뒤에 작업 증명에 대한 정의된 개념이 나오면은 땡겨 읽어주시면 되겠고. 가보자. 블록체인의 기술의 성능은요,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가 됩니다. 납득해볼래? 성능이 이걸로 정의된대요. 왜 그러는 건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하다? 성능이 뭐하다? 좋겠죠, 당연히. 안 그래? 이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잖아요. 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봐봐. 여기 뭐라 나와있어?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이 뭐예요? 과탐이었구나. 단위 면적.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단위 시간 무슨 뜻이야?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빛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했대. 이해돼?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면적에 들어온다고. 다시.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의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됩니다. 잘 보세요.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하는 게 뭐란 얘기야? 블록체인의 뭐? 성능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거지. 왜? 저장되는 뭐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속도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얼마만큼 옮겼나요? 이걸로 성능을 판단한다 이 얘기겠지. 맞니? 이거 하지 마. 나 진짜 좀 뺨아리가 마려울 것 같아요. 애들 이제 막 가면은 막 비례 반비례 해가지고 막 화살표 아래 막 위 아래 위 아래 막 이러고 있어. 혼자 무슨 뭐 펌프를 뛰고 있어. 그러지 마. 블록체인의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억, 니은, A, B 하지 말고 공개형은 뭐겠어요? 축자적 의미 뭐예요? 공개하는 형식. 비공개형은 공개하지 않는 형식.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바꿔 얘기해. 노드 수에 제한을 둔다는 얘기는 뭘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의 수, 저장되는 컴퓨터의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어그리먼트하는 알고리즘의 속도가 뭐하다? 빠르대요. 왜 빠를까를 생각해. 왜 빠를까? 속도가 빠르다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성능이 뭐하다는 얘기야? 좋다. 왜 그럼 성능이 좋고 속도가 빠른 건데? 지금 여기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수가 리미트가 걸려 있죠. 그러면은 공개형과 달리라면, 그럼 공개형은 무슨 얘기야?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제한이 있네? 그럼 한정된 애들만 갖다 놓고 합의를 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속도가 뭐 하겠어? 빨라진다. 전혀 문제 없지. 이해돼? 그래서 어때요?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뭐하다? 짧기 때문에 성능이 뭐하다? 높다. 쌉 가능.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대요. 무슨 얘기야? 결점이 뭐하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지. 잘 봐. 무단으로 변경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은 이걸 왜 무결성이라 하는 거고 여기 왜 대표적 장점일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너 생각해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시 좀 들어줄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제일 무서워하죠. 다 털렸잖아.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다 저기 팔려나가 있어요. 저도 뭐 쿠팡도 쓰고 뭐 다 썼는데 이미 다 팔려는 것 같아. 그 정부24 정보도 팔렸더라고. 뭐 사실상 전 국민 정보가 다 어딘가에 지금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씨부럴. 그래도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건 좀 덜 오는 것 같더라. 아무튼 결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볼게. 16학년도 A형이야.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man. 비트코인이 있었다니까. 샀었어야 돼. 제 얘기를. 살걸. 좀 살걸. 근데 돈이 없었어. 못 샀어. 얘들아 그거 굳이 안 봐도 돼. 똑같이 적혀 있어. 뭐하러 굳이 그걸 보냐. 여기 있어요. 봐봐. 온라인을 통한 여기 뭐라 나와 있니? 뭐라 나와 있어요? 통신. 데이터를 뭐 한다? 주고 받습니다. 정보를 뭐예요? 주고 받아요.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 암호 기술이 동원된대요. 뭔지 몰라도 이거를 보호하기 위함이겠지? 예를 들어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몰라. 나 함수란 말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전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래. 뭐라는 거예요, 제기랄. 그래서 뭐 H를 좀, 꺼져. 몰라. 중요한 건 이거야.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뭐 한대요? 크게 달라진대. 무슨 얘기야? 만약에 여기 있는 정보가 바뀌었어. 원래 이 값이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조금만 변화를 가해도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완전히 뭐 해버린다는 얘기야?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럼 다시 봐. 요거.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한다고. 왜 그러면은 무단으로 변경되는 성질이 중요할까? 이게 왜 장점으로서 작용하는 걸까? 조금만 건드려도 값이 안 나와.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어지간하면은 이 값을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봐봐. 특정 노드에서, 이거 보세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뭐 해버려? 끊어져 버려요. 이 말은 뭐야? 바뀔 바엔 차라리 뭐 해야겠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하면서 산화시켜버린다고. 왜? 데이터가 변경되는 순간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 비트코인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에 뭐 하게 되겠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 바뀌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해돼? 그럼 봐봐.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려워. 누구의 승인 과정이 필요할까? 얘기해봐. 누구의 승인 과정?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노드, 블록 이거밖에 없어. 누가 승인해 이거? 컴퓨터 노드가 승인해. 연결을 복구하기는 어려워. 즉, 잘 봐.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 왜? 변경돼 버리는 순간 연결이 못 돼 버리니까. 똑 하고 끊어져 버리니까. 그럼 좀만 바꿔도 어떻게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손상이 이루어지고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래? 그래서 블록 데이터는 뭐? 언니 졸지마 죽여버린다. 약간 이거 쇼트 일어났는데? 아니 잡아야 돼. 쇼트에 근데 정신 차려. 여기 보세요. 무단 변경과 달리 잘 봐. 일부 데이터가 지워졌대. 나만 보세요.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무단 변경이죠. 그럼 앞에서 나왔던 건 싹 다 뭐란 얘기야? 무단으로 뭐 했던 거? 변경했을 때의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얘와 달리 일부 데이터가 뭐 했대? 지워졌대. 그럼 나만 봐. 이게 지운 게 아니라 뭐예요? 지워진 거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야 데이터 없애야지 하면서 없앤 게 아니고 모종의 이유로 인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뭐해진 거예요? 지워진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지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 지워졌네. 어쩔 수 없이. 하하. 연대유대 좋아. 그러면 안 되죠. 데이터 뭐 해야 돼요? 복구해야지. 복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뭐가 필요하잖아. 승인 과정이 필요하잖아. 왜? 원래 뭐 했던 거니까. 있었던 거니까. 원래 노드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동의한 거잖아. 그럼 이미 검증된 거죠. 검증된 거니까 굳이 승인 과정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야. 이래?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합니다. 변경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지워진 거,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뭐든 간에 외부적인 요인에서 지워졌던 뭐든 간에 복원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밑에 보면 보안성, 탈중앙성 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혹시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니? 한 번쯤은 그래도 공부하다가 그 해겔의 변증법 이론 본 적 있지 않아? 없어? 있죠? 있지? 표정이 봤다는 표정인데? 이거 유명해. 이거 진짜 좋은 지문이에요. 이거
리트 출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님이 출제하신 지문이거든. 아름다운 문제, 아름다운 지문이에요. 물론 지문은 아름답지. 애들의 점수가 아름답지 않았지. 1컷이 80몇이었, 84인가? 박살나서 이 시대 장난 아니었어. 거의 막 울면서 애들 막 거의 그러면 막 저기 뭐 이제 막 인스타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오르비 포만한 이런 데 보면 거의 강사 화형식 진행되고 있었어요. 막 불태워라 하면서 막 전연을 매우 쳐라 뭐 이러고 있었었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무튼 봐봐.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여기 뭐라 했어? 직관, 표상,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직관은 이거고 표상은 이거고 사유는 이거야. 그럼 하나하나 좀 해보자. 직관이 뭐예요? 단어 뜻을 잘 모르겠으면 용례를 한번 만들어봐. 어떨 때 우리가 직관이라는 말을 많이 써? 직관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뭔가 논리적인 생각보다도 좀 어때? 본능에 의존하는 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감각적으로 뭐 한다? 지각한다. 표상은 뭐예요? 표상이 뭐야? 겉으로 뭐 하는 거?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내면에서 뭘 떠오른다?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이거 우리 문학할 때 졸라 많이 나올 거예요. 사유. 사유가 뭐예요? 생각 사자 쓰는 거잖아. 생각하는 걸 통해,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뭐 지성이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지금 이 지문이랑 요 2022학년도 지문이랑 여기 있는 지문이랑 어때? 어때 보여? 어때 보여요? 달라요 선생님! 지혜를 죽인다.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한다.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각각 이 세 가지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그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뭘 판단하셔야 돼요? 뭘 판단해야 돼? 정의된 개념을 판단한다. 이해하고 납득한다. 이해돼? 정보 처리하지 마. 보자. 보안성은요,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렵습니다. 무단 변경 원래 어려웠어요. 왜? 노드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승인 과정 거쳐야 되고, 좀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버리니까 데이터가 손상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기 어렵다. 무슨 얘기니? 앞에서 우리 앞지문에 앞에 단락에 썼어. 뭐예요 이거? 이중으로 포함 안 돼. 상충되지 않아. 괴리되지 않아. 두 글자. 뭐하다? 고유하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보안성은 무슨 성질이에요? 데이터들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나만 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승인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데? 누가 참여해? 노드, 컴퓨터들이 참여하죠. 그럼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는 컴퓨터들의 수가 뭐 했다는 얘기야?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당연히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합의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이해돼?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보안성이 낮아요.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 노드의 수가 뭐해? 줄어들었지? 그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납득 가능해? 탈중앙성 무슨 뜻이니? 나와봐. 탈중앙성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탈이 뭐예요? 너한테 탈출 말고 또 하나. 탈출하다, 그쵸? 벗어나는 거. 어디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다시 앞으로 가야 돼?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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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중 저장 시스템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거. 여기 하나 센터에 꽂아놓고 딱딱딱딱딱딱딱 하고 있잖아. 이게 뭐 하다는 얘기예요? 중앙성. 갑자기 코난 마냥 잠들어 버렸어. 나 아까 좀 멀쩡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유명한 그 약간 침 맞고 털썩 약간 이 느낌으로 가버렸는데?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죠? 머리 많이 써야 돼. 어디 갔어, 씨. 됐어.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요. 봐봐, 뭐라 나와있어? 승인 과정에 뭐가 참여한대요?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한대. 그럼 바꿔 얘기해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니까 검증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네. 인정? 그럼 보안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노드들이 동등하게 검증하겠다. 인정? 노드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탈중앙성 어떻게 되겠어?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노드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보안성도 어떻게 될 거고? 떨어지겠고. 근데 봐봐. 다 좋아 보이지만은 노드 수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할까? 처리 시간이 어떻게 돼요? 처리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럼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 문제가 있죠.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요.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성능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뭐하다?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노드 수가 증가해도 유지가 가능해. 왜? 노드 수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능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고. 개꿀이네. 개꿀이죠. 이거 다 잡으면은 기모치. 바트? 현실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노벨상 받았겠지?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해. 당연하죠.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 왜 기술 변화 없이 이걸 높이려고 할까? 기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노드 수를 늘리든 논리수? 노드의 수를 늘리든 노드의 수를 줄이든 보안성을 높이든 보안성을 낮추든 아무튼 뭐하든 간에 그런 변화가 없이 뭘 높이고 싶어? 확장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럼 확장성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성능을 뭐 하고 싶다? 높이고 싶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성능 높이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되지. 그럼 노드 수가 뭐 해야 돼? 노드 수가 뭐 해야 돼?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 보안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탈중앙성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리고 물리는 거야. 그래서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대요. 확장성 높이려고. 봐봐.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노드 수를 제한하는데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어. 왜? 참여하는 컴퓨터 노드의 수가 뭐하니까? 제한되고 줄어드니까 처리하는 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처리하는 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정신만 차려봐. 머리를 꽉 잡아. 너 니킥 한 대씩 갈겨버리기 전에. 노드의 수가 줄어들어. 처리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죠. 성능이 뭐해? 빨라지지 당연히 얘들아.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파파박 성능이 뭐해져? 빨라진다고. 그래서 너네가 아까 내가 1문단에서 정의된 개념 똑바로 잡혀야 됐다니까. 노드 수가 적어지면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이 못해진다. 좋아진다. 다시 봐.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확장성의 기본은 뭐였어? 노드 수가 많아져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성능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불가능해. 왜? 노드 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뭐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성능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봐봐. 헤이. 지금 너네가 약간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청기백기어 내리네요. 제가 정리 안 해드리고 있죠. 저 칠판에도 안 써드리고 있죠. 왜 그러게? 머리로 해야 돼. 머리로 해야 돼. 이성과 사고력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깔끔하게 보안성, 탈중앙성, 뭐 확장성, 노드 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성능 다운. 아 씨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니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실제 너네 현장에서 뭐 해야 돼?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다고. 좋됐다. 9시 40분. 하고 있는데. 보안성. 정리해야지. 탈중앙성. 확장성. 올라가고, 화살표 위아래. 할 시간이 어딨냐. 쓸 수는 있어요. 쓰면은 10시가 돼 있겠지. 10시가 돼 있겠죠. 야, 가나 통합지문, 그 주제 통합적 독서 어떡할 건데. 내용 막 이따시mak 하는데 정리할 거야? 불가능해요. 나도 안 된다, 그거는. 나도 안 된다. 최대한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계속 니들한테 질문 던지죠. 뭐야, 계속 질문 던지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의 이 스위치를, 내려가려는 스위치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야. 셧다운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뭐 하는 거야?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우리가 나갈 커리큘럼도 전부 다 이럴 거야. 전부 다 이럴 거라고. 물론 6평 보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좀 보긴 해야겠죠. 평가원의 이 방향성을. 물론 앞으로 나오는 교재 6평, 9평 다 분석 들어갑니다. 제가 다 끼워 넣을 거예요. 차차차차차 이렇게. 끝났어요. 지문 끝이야. 앞에 것도 어때요? 댐핑인지 덤핑인지 아무튼 그것도 겁나 짧지. 얘도 겁나 짧죠. 근데 앞에 지문이나 이것 지문이나 공통점이 뭐야? 짧은 문장에 니네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지. 그럼 그거 이해하고 납득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확 무너지는 거야. 가보자. 1번. 설마 이거를 틀렸을 수도 있지 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알아보자. Yes. 블록체인의 구조 분석 응용 분야 X? 나와 있잖아. 3번. 블록체인의 장점 열거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 나오니? 블록체인 기술 vs 다른 기술 나와요? 안 나오죠. Yes. 4번.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그런갑다. 5번. 컴퓨터를 뭐라 부르는구나. 노드라는구나. 답이 없어.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 진짜로. 이거 때 재작년에 풀었을 때 왜 답이 없지 씨부럴? 이랬어.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 이거 뭐라 나와있어?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예요? 지문 뒤에 올라가봐. 지문 뒤에 올라가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봐봐. 뭐라 나와있어?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뭐가 있다? 작업 증명이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인 거지 작업 증명의 예가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킹정. 그러니까 평가원이 간혹가다 이런 짓을 해요. 11번. 가보자.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잘 보세요. 에이, 남아봐. 정의된 개념 떠올려. 합의 알고리즘이 뭐였어요? 합의 알고리즘이 뭐였어? 모든 노드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노드를 결정하기 위함이니? 자, 선택받은 컴퓨터들이요. 이리 오라. 합의해볼까? 지금 이거야? 정신 나간 소리죠.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었어. 뭐라 나와있어? 뭐 나와있어요? 일부가 뭐 됐어? 변경됐어. 외부에서 무단으로 변경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 손상을 가한 게 아니에요.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이 다시 거쳐야 되니?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얘들은 뭐 한 거니까. 승인이 완료된 것들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하면 보안성이 높겠냐, 이씨. 장난해요? 연결되어 있는데 바꿔치기 하면은 참 그거 보안성 높다고 하겠다, 씨. 4번. 공개형입니다. 아까 우리 비공개형 기억나세요? 비공개형의 특징이 뭐였어? 오픈되지 않죠? 한정된 애들만 모아온다고 했었지?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돼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뭐 돼야 돼? 비교돼야 돼요. 왜?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괴리되는 것이 없어야 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 12번. 아유, 쉽죠. 너무 쉬워. 기억의 이유예요. 보세요.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합니다. 나만 봐. 왜 복원이 용이한데? 이미 승인이 완료된 애들이고 컴퓨터마다 똑같은 정보들이 뭐 되니까? 중복 저장되어 있으니까. 1번 변경이 쉬워? 미쳤죠?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답 이거죠. 노드들에 뭐 돼 있다? 중복 저장돼 있다. 3번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니? 잘 봐. 물론 제한을 걸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형일 때는. 공개형일 때는 제한 없잖아. 근데 그게 복원에 용이한 거랑 상관이 있나? 그렇진 않다고. 복원이 용이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노드 수의 제한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이해돼? 그럼 비공개형이면 젠장 복원 안 되고 막 그래? 그거 아니잖아.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잘 보세요. 나만 봐. 지금 이거 뭐야? 일부가 뭐 된 거예요? 지워진 거지.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상태야? 승인이 완료된 상태죠. 그럼 굳이 승인 과정 필요로 하는 거랑 상관이 없겠네. 5번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고유해야 돼. 괴리되거나 이중되거나 상충되면 안 돼.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야. 이해되시겠지? 13번 아까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뭐? 적용, 창의적, 사고. 문학할 때도 제가 계속 강조할 거고 독서할 때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 본문에 있는 내용 이해했니? Yes. 보기에 새로운 사례를 줄게. 적용해 볼 수 있니? Yes. 그거에 따라 문제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봐봐. 보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대요. 지금 뭐라 나와있어? 노드 수가 몇 개래요? 10개네요? 고정돼 있네요? 그럼 공개형이에요? 비공개형이에요? 제한돼 있다며. 비공개형이잖아. 공개되면 퍼블릭이라니까. 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작업증명 나왔네요. 그러니까 작업증명이 뭐였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시. 기억나시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대. 그럼 봐봐. 속도가 더 빠르다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능이 그만큼 뭐하다? 성능이 뭐하다? 빨라졌다. 더 좋아졌다.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성능 좋은데. 한편 B 업체는 A 업체보다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대. 이 말은 뭐예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려 했을 때 툭 끊겨버리는 거겠지. 뭐가 강화됐다 얘기할래?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그쵸? 이걸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네요. 무슨 형? 공개형. 근데 지금은 몇 개 참여? 200개가 참여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얘 10개야. 얘 몇 개야? 200개야. 헐리 멀리 곽화멀리죠. 성능은 어디가 당연히 더 빠르겠어. 얘네가 더 빨라요. 그럼 200개는 다소 속도는 느리겠지만 장점은 뭐야? 보안성이 높고요. 탈중앙성이 높겠죠. 가능?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합니다. 승인한다는 얘기는 뭐였어? 노드들이 들어올 수 있니 없니? 정확히는 이 노드들이 뭐 하는 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였지. 중복되는 거 있냐 없냐 이런 거였죠. 그러면은 잘 봐. A랑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의 알고리즘. A는 이것보다 더 뭐한 거? 발달된 거 사용한다. 지금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1번 봐.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나만 봐. A 업체의 블록체인이에요. A 업체입니다. 노드 수는 몇 개? 10개. 속도는 빨라졌어. 그럼 봐봐. 확장성이랑 보안성. 보안성 높아질 수 있어, 없어? 높아질 수 없어요. 왜? 몇 개밖에 없으니까. 10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니?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많아져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속도만 더 빨라졌네. 10개만 되는 거니까. 모두 높아질 수 없겠네. 2번.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B업체예요.
공개형이고요. 보완성 높였어요.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뭐가 높아지겠어? 당연히 보완성 높아지죠. 근데 확장성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어요. 비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비업체 200개예요. 노드 수 감소했네? 그럼 뭐 하겠어? 처리 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럼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탈중앙성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검증한 애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답 몇 번이야? 3번. 존나 이지. 4번. 나와 있네.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들이 공개형이 아니고 뭐요? 비공개형. B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요건 맞겠지. 왜? 몇 개밖에 안 되니까. 10개밖에 안 되니까.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다? No. 승인 과정이 다른 게 아니고요. 뭐가 다른 거야? 속도의 차이인 거지. 승인 과정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이 뭐 해야 돼? 합의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게 아니고 같아요. 무결성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무결성이 더 낮겠죠. 10개 가지고 뭘 해 하기는. 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지. 쉽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계약했었죠. 요 지문 하려고 빌드업 짜놓은 겁니다. 제가 요거 하려고 빌드업 짜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첫 번째, 오늘 집에 가서 법률 쪽 지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이해한다. 요게 반드시 전제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이제 파트 3죠. 파트 3인데 6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17번 봐봐. 17번도 또 보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얘도 역시 뭐예요?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알 거야. 아, 계약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을 동반하는구나 라는 거 당연히 판단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뭐냐면은 이제 그 87페이지 얘도 어때요? 지금 지문이 졸라 짧아요. 87페이지 지문 개 짧아요. 택도 없이 짧죠? 신나 보이지? 응, 아니야. 21번 보면 박살날 거예요, 여러분들. 잘 풀어오시길 바라고요. 101페이지 과두제적 경영. 당시 이제 요게 재작년에 6평에서 나왔었는데 이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의된 개념을 잘 못 잡았어. 그래서 뭐 소수면 나쁜 거야, 다수는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박살이 났었거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예습을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설지 먼저 보지 마. 이씨, 해설지 보면서 예습했다고 하면은 다 사커킥을 그냥 2단 여차기를 갈겨가지고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릴 거야. 안 돼. 안 돼. 너네가 집에서 너네가 단어 찾아가면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만 더 얘기할게요. 아직 10분 남았어. 금방 끝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대략적인 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넘겨보세요. 파트 4 한번 가볼래? 119페이지. 거기 이제 인문지문, 특히 동양철에 대한 이해는 중세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고요. 제가 이것도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역사 얘기도 좀 하고요. 예시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요,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 제가 다 평가한 기출로 빡빡하게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이제 3주, 이제 2주 남았군요. 금방이네. 2주 하고 난 다음에, 문학으로 달려갈 겁니다. 6평 해설은 제가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니네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설을 해. 이제 몇 지문 이렇게 찍먹 좀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설하니? 아니, 그리고 일단 정확한 건 뭐 문학도 안 했잖아요. 문학도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향후
내는 교재에 다 수록을 해놓을 거예요. 6, 9편 관련해서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일단은 독서편은 그 정도로 이제 다다음 주에 종강이다.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문학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예습 잘 해오시고 복습도 잘 해오셔야 다음 주 수업 잘 따라오실 겁니다. 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